저는 군대에 다녀온 후 2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주로 영업일을 했죠. 영업 중에서도 가장 고대다는 자동차 영업이나 보험 영업 쪽을 주로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벌이면 가정을 꾸리는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쯤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시에 여자 쪽 부모님께서는 제가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사위 삼고 싶지 않다며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때까지 영업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고 있던 터라 그다지 안정적으로 살지 못했던 저는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술로 달래던 저는 그 여자를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투잡에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딱히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없던 저는 개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외국 생활이 제법 잘 맞았고 다행히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같이 시작한 앤틱 소품 수입 사업이 잘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일에 몰두하며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후로는 여자들과 진지한 만남보다는 가벼운 연애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을 찾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한번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 하는 한국의 결혼 방식에 여전히 부담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과거의 그녀보다 눈에 차는 여자를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나이가 40줄이 되었고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은 모두 가정을 꾸렸다 보니 이제 주변에 결혼을 안 한 여자를 찾는 것도 어려워지더군요. 지인들이 너 정도 재력이면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해서 외모와 스펙이 괜찮은 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런 곳에 제 재산 규모를 알린다는 것이 뭔가 꺼림직해서 포기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훨씬 속 편하다고 했지만 그거야 솔직히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이고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갈수록 더 외롭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혼자 집에서 TV를 보는 것도 지겹고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싫어진 저는 연극이나 한 편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져 당일에 볼 수 있는 공영 티켓을 하나 예매했습니다. 스케일이 큰 연극은 아니었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하는 작은 연극이었죠. 장소가 작아서 그런지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기를 하던 한 여자 배우를 보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가끔 재연 배우로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인기 여배우는 아니었지만 전 여자친구와 묘하게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기에 눈길이 갔던 사람이었죠. 그날 낮 공연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저녁 공연을 또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맨 앞자리 중앙에 자리를 잡았죠. 저녁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미리 사두었던 꽃다발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로 꽃을 받아든 그녀에게 말했죠. 전수림 배우님이시죠? 팬입니다. 사실 이름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저녁 공연을 보기 전 연극 포스터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아서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팬이라고 하자 그녀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니 전 여자친구와 더 많이 닮아 보이더군요. 그 다음 주말에도 저는 그녀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연 후 이번에는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가 수입해오는 제품 중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석고 방향제였죠. 그리고 선물에 슬쩍 대표 권성철이라고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끼워서 주었습니다. 이틀 뒤 그녀는 선물해주신 방향제 향이 너무 좋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연락하기 시작했죠. 수림씨는 28살로 저와 무려 12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띠동갑의 나이 차이는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림씨는 배우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자신 또한 그런 것에 편견이 없다고 직접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관심을 가져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림 씨는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못하다가 대학까지 졸업한 후에 비로소 연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전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기에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 학원을 다니며 노력했다고 했죠. 자비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단역 배우를 캐스팅하는 사무실에 돌리고 다니다가 작은 역을 맡게 되었고 좀 더 폭넓은 연기를 하며 커리어를 쌓기 위해 극단에도 들어온 것이라 했습니다. 일이 적어 수입은 많지 않지만 자신은 이 일이 너무 좋다고 하는 수림 씨는 가끔 단역 배우로 나오면서 저처럼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와는 대부분 룸으로 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는 차에서 마신다거나 하는 식의 몰래 데이트를 즐겨야만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공원이나 한강 산책을 할 때도 수림이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면서 얼굴을 가렸죠. 가끔은 이런 식의 데이트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자신은 얼굴이 노출된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림 씨와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집 앞에 데리러 가야 했고 도착했다고 연락을 하면 그제서야 집에서 나와 제 차에 뛰어들어온 그녀를 데이트 장소에 먼저 내려준 후 주차를 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끔은 이게 연인 사이인지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인지 헷갈리기도 했죠. 그런데 수림 씨는 쇼핑할 때만큼은 얼굴을 많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도 꼭 선글라스를 착용했죠. 오히려 실내에서 이렇게 다니는 게 더 눈에 띌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자주 가는 가게들은 자신의 직업을 다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울렛에 가서도 선글라스로만 얼굴을 가리는데 솔직히 그녀의 기준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제가 얼굴이 노출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 것이 아니니 그냥 본인 편할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죠. 그렇게 수림 씨와 가까워지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 참 많이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외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단정하고 귀티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피부 관리나 시술은 기본이고 가방에 옷에 구두까지 필요한 건 거의 다 해주었죠. 수림 씨는 자신의 꿈인 탑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묵묵히 응원했죠. 가끔 수림 씨의 수입이 적을 땐 그녀의 오피스텔 월세도 내준 적이 있네요.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수림 씨는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12살이나 어린 여자친구 월세 정도는 제가 내줄 능력이 되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만난 지 2년 정도 지났을 쯤 점점 설레는 마음도 식고 여자친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에게 이것저것 해달라 하니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그녀가 저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42살에 30살의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녀의 뜻대로 우리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른 후 2주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여행 일정이 문제가 되었던지 신혼여행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며칠을 끙끙 앓더니 끝끝내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최선을 다해 그녀를 달래주었습니다. 갑작스레 등 떠밀리듯 해버린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그것 외에 저희의 신혼생활은 꽤 평탄했습니다. 제 사업은 여전히 잘 되었고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프로필을 여기저기 보내며 배역을 따내려 애썼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아내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직 꽃 피우지 못한 그녀의 배우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그 편이 좋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사랑받는 배우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 사실을 밝히기로 약속하고 우선은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프로필을 돌리고 외모를 가꾸어도 아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아주 초라한 단역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배우가 되고 싶다던 아내는 그 단역조차 고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30살이 넘었으니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아줌마 역할이나 아기 엄마 역할은 무조건 거절했고 계속 잘나가는 아가씨 역할만 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배역이 잘 안 들어오는 걸 결혼을 한 탓이라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럴 때마다 결혼한 사실을 그쪽에 밝힌 적도 없고 연기를 하고 싶다면 이역 저역 따지지 말고 다 수락하라고 말해줬지만 아내의 히스테리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딱 1년만 더 해보고 안되면 아이를 먼저 낳고 다른 분야의 연기에 도전해보자고 설득했죠.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 연기 생활은 끝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저는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줘야 해. 난 당신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고 얼른 내 아이를 갖고 싶어. 내 친구들은 벌써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닌다고 라고 소리치며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아내는 딱 1년만 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 아무런 성과 없이 1년이 지나 약속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죠. 물론 아내는 임신기간 중 자신의 몸이 불어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출산 후에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다시 예쁘고 날씬해지도록 관리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 말에 조금씩 안심을 하고 태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제 나이 46살에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었죠. 아들은 아내를 쏙 빼닮아 갓난아기 때부터 똘망똘망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아들의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진 아내는 아들 역시 연예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더군요. 제 눈에 역시 아들이 이쁘기는 했지만 연예인을 시킬 정도까지인가 싶기는 했죠. 그래도 아내가 아이를 품는다고 고생을 했으니 그저 너 좋을 대로 하라며 들어주었습니다. 어차피 갓난아기가 당장 연예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출산을 한 아내를 위해 온갖 비싼 마사지와 운동 그리고 성형시술 등을 지원해 주었고 아이를 돌봐줄 육아 도우미까지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육아 도우미 이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혼자 나가서 이것저것 아이 옷을 쇼핑하고 돌아와 옷을 입힌 후 예쁜 사진을 찍어 프로필 사진을 만들기 바빴습니다. 저는 너무 일찍부터 아이에게 그런 걸 시키지 말라고 뭐라 하기는 했지만 아내는 예쁘게 찍어둔 사진은 굳이 프로필로 안 써도 어차피 우리 아이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기저귀 모델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아내는 아이를 연예인으로 키우기 위해 열을 올렸고 아이는 인형놀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니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점점 과열되는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태빈이가 당신 인형이야? 애가 힘들어하면 하지 말아야지.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태빈이 연예인 시키겠다고 하는 거 당장 그만둬.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프로필 만들어서 뿌려야 배역이 들어올 거 아니야. 저번에 기저귀 모델도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애가 힘들어하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아내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결국 이 짓을 그만두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들은 아내는 그날 이후로 무리하게 아이 사진을 찍거나 예쁜 포즈를 취해보라며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출근한 상태에서는 어쨌는지 몰라도 일단 제 눈앞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저희 가정은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의 다툼도 사라졌죠. 이제 여느 가정처럼 퇴근 후 집에 가면 웃는 얼굴로 아빠를 맞이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자식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죠. 이곳저곳을 생각해봤지만 이제 4살이 된 아이가 아직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은 힘들 것 같아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고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한 풀빌라를 빌렸습니다. 여행 당일은 날씨가 무척 좋았고 아내와 아이는 펜션 마당에 나가 볕을 쬐고 있었죠. 저는 장봐온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아내와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것을 창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창을 액자 삼아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아내에게 전송하며 눈물 나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랑해.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더 사진을 찍은 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창밖을 보자 문자 메시지를 받은 아내가 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활짝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사온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저도 밖으로 나가야지 하던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소파 옆 테이블에는 아내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 황당한 마음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에는 제가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아내가 확인한 휴대폰은 무엇이었는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전 조금 아까 찍은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분명히 아내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 말은 결국 아내가 저는 모르는 다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아내와 아이 앞에서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은 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어 평소같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저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아내의 짐을 뒤져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잠금이 걸려 있어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우선 그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차 트렁크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다음날 체크아웃 하기 전에 아내가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지만 저는 끝까지 모른 척을 했죠. 저에게 차마 그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다음날 출근한 저는 업체를 찾아 그 휴대전화 잠금 화면을 풀어달라고 의뢰를 했죠. 매우 간단하게 잠금을 없앨 수 있더군요. 그렇게 열어본 아내의 또 다른 휴대전화 안에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휴대전화로 장 대표라고 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대화 내용상 그 사람은 아마 아내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소속사 사장인 듯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그 사람과 잠자리까지 가진 듯 했죠. 이번에 우리 태빈이 드라마 오디션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근데 넌 진짜 이거 안 찍을 거야? 아직 몸 좀 더 만들고 너 출신 많잖아. 저번에 보니까 여전히 탱탱하더만. 가슴이 처지지도 않았고 엉덩이도 탱탱하고 넌 애기 낳으니까 몸매가 더 좋아졌더라. 생각하니까 또 하고 싶네. 다음 주에 지난번 그 호텔로 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대화들이 오갔더군요. 장 대표라는 사람은 아기를 낳기 전과 아기를 낳은 후에 아내의 몸을 본 것이었죠. 뭐야 이건 언제 찍었어? 야, 넌 이제 에로 배우에 최적화되었다니까. 나랑 할 때 이 감각을 살려서 이번 작품 잘 찍어보자고. 두 사람은 심지어 잠자리 동영상까지 찍은 듯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아내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업체에 의뢰해 그 장 대표라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알아본 장 대표라는 사람은 시중 모텔에서 볼 수 있는 싸구려 에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상 아내는 이 사람을 통해 연기를 시작한 듯 했죠. 하지만 몇 년 후 에로 영화를 찍는 게 싫어진 아내는 장 대표와 결별을 하고 혼자 단역 배우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장 대표의 영화가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기에 아내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에로 배우였던 아내의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으니 그렇게 오버해서 얼굴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배우로 성공하는 데 실패했지만 아이 많은 성공한 연예인으로 키워내고 싶었던 아내는 장 대표에게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방송국 PD들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것이었고 장 대표는 아내의 부탁을 못 이기는 척 들어준답시고 잠자리까지 요구한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어야 옳지만 예전부터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잠자리를 갖기는 쉬웠겠죠. 심지어 장 대표는 아이의 연예계 진출에 목을 맨 아내를 꼬셔 다시 에로 영화를 찍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아내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대며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에로 배우?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다시 이놈을 만나고 다녀? 그렇게 배우인지 나부랭이인지가 되고 싶었으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실 저는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아내의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점점 실증을 느끼고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자 아내가 임신 결과가 나온 테스트기를 구해 저에게 임신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연기하던 사람이었기에 저를 속이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유산한 직후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던 어느 날 접촉사고가 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아내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유산됐다고 말했지. 내 연기가 많이 늘긴 했나봐. 오빠가 아무 의심도 안 하더라고.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아내가 저를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났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저는 모든 걸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아내는 제가 장 대표와의 모든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가 없어졌죠. 결국 저는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장 대표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바로 엄마와 떨어뜨려 놓았죠. 혹여나 아내나 장 대표가 아이를 빌미로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는 절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기에 우리의 이혼 소송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저에게 유리했고 저는 이혼 소송도 상간남 소송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며 장 대표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보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범죄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에 고발했고 지금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는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여배우에 대한 환상이 강했던 그녀는 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친정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막무가내로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잃은 감정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공들인 작품을 빼앗긴 사람처럼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장인 장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보내게 되었다네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인 집착 증세를 보이던 아이 엄마는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로 키도 많이 자라고 축구도 제법 잘합니다. 비록 엄마는 없지만 살뜰하게 돌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시고 주말이면 저와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평범한 사내 아이로 크는 중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욕망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자식을 이용하기도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아내와 장 대표의 사건은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아내 복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더 이상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 아이도 있으니까요.